저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름 없는 사람인가요? 네. 그럼 우리 한패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안심하고 강연하겠습니다. 박현TV 새로운 대안 박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박현TV는 지금 새로운 대안을 가진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이것이 우리 이 회사의 사시고 모토입니다. 지금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소위 말하자면 저 국민에 대한 민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조종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가 배격하고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보자. 이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박현 유튜브는 개국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관점으로 해서 오늘 첫 강연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나 또는 가나 우리는 이번 총선을 또는 이번 총선 그 다음에 2020년 대선까지 새로운 세력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이런 의식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 있어. 갑자기 집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느닷없이 연설을 이렇게 원고 보고 하다가 원고를 확 던져버려. 아이, 연설이라는 것은 말이요, 원고 없이 하는 거요. 진실을 보이면 되는 것이지, 양심에 따라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번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든가 연설할 때 원고를 써가지고 나가면 더 안 되더라고. 말이 막혀. 원고를 써고 연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하는 거니까 혹시 오늘 제가 강연하면서 오늘 제가 주제 강의는 새로운 정치 세력 나오라 이것인데 하면서 제가 논리가 좀 비약한다든가 한다고 해서 제가 곧바로 잡을 테니까 그렇게 염려 마시고 하여튼 저는 오늘 원고 없이 나오는 제 진실대로 강연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하기 전에 먼저 좀 내가 생각나는 것은 2017년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70대 할머니가 서로 싸우는 것이 신문기사가 났어. 70대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다가 서로 죽고 짜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있는 것을 기사가 취재해서 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생존 현장이죠.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아닌 70대 할머니들이. 그게 2017년도 기사였어. 다음 2018년도 기사에는 뭐가 나왔냐면 청주에서 70대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혹서에 폭염에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사망한 보도를 봤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도에는 이분이 그러나 평시에는 많은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는 어떤 기사를 보고 내가 가슴이 아팠느냐. 젊은 30대 부부가 자기 트럭 차가형 아주 헐값에 차를 타고 30대 두 부부가 4살짜리 2살짜리 애를 데리고 저 농촌으로 가서 그냥 집 자살해버렸어. 살기가 힘드니까.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몰랐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왜 하는 겁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국가고 정치라 하는 것이,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단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빈민을 구제하는 데 대한 아무런 방안도 짜내지를 못하고 있는 집단들이요. 이 나라의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이. 그리고 엉뚱한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그게 소위 말하자면 어느 날 어떤 명망가가 나와서 상당히 유명한 우리나라 고전에서는 노자, 공자니 이 나라 고전에 세계사까지 알 것도 없는 알아주는 우리 석학이죠. 그분이 와서 나는 자기의 학문적 업적에 따라서 자기가 본 세상과 그 앞나라의 또 미래를 또 전망을 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TV에 나와서 대통령 묘나 파가라 그러고, 그런 명망가의 입에서
소위 말하자면 국민통합적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논합하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은 또 공맹사상에서 유교도 밝은 사람인데 유교의 철학은 개인의 수양도 중시하는 사상인데 개인의 수양을 중시하는 사상인데 그 사람 하는 모습이 별로 수양된 것 같지도 않았고 공자의 시각으로 볼 때 참 어질게 보이지도 않았다. 인하게 보이지도 않더라. 또 어떤 사람은 또 학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새 보고 있는 학자 출신이요.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요. 느닷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 자는 친일이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친일로 딱 하더란 말이에요. 그 전략은 왜 나왔느냐? 원래 그분이 지금 이 조모라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자기가 전략적 메시지는 뭐냐면 선거 때 쓰는 것입니다. 원래 선거 때 쓰는 대목인데 뭐냐면 이 소위 사회적 이슈라는 것은 중도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와 저걸 해서 나는 애국이고 너는 비애국이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민중을 속여가는 이럴 때 써먹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학자 출신이면서 나라의 통치를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이 나라 사회에 소위 말하는 반지성주의 야만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독재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놓고 내 반대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친일이고 이것은 반지성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야만 사회를 만드는 것이요. 명망가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요. 나 그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서 대학 유능한 소위 능력있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자기가 명망가를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인격 내 속으로 참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정치 세력 나오라 이것을 해야겠는데 이 명지 그것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명지적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지적견은 뭔 말이냐면 밝히 알고 정확하게 봄. 밝히 알고 정확하게 봄. 예를 들자면 소위 프랑스 혁명이 실패를 하고 나폴레옹이 정권을 쿠데타로 잡게 되니까 그 당시에 중세 소위 귀족들은 이제 민주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 옛날처럼 농노제를 가지고 중세 봉건 사회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여기에서 유명한 미국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로 지금도 도저히 흐르고 있다. 이것은 신을 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말 맞다나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반세력, 기득권 세력들은 그냥 왕조시대가 그대로 되고 농노제가 그냥 그대로 되고 자기가 귀족과 천민이 있는 신분사회에 있으리라고 자기들은 기대를 했지만 그 사람도 귀족 출신이에요. 토크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명지적견입니다. 잘 본 거예요. 그 다음 그로부터 한 30여 년쯤 뒤에 칼 막스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 그렇게 말한지 공산주의는 이 나라의 5분의 2, 전 세계의 5분의 2, 저희 반절 가깝게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명지적견이죠. 소위 말하자면 밝혀본 겁니다. 이 사회 현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분이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 봤을 거예요. 그 연극 보면 레미제라블 프랑스의 레미제라블 얼마나 비참한 노동자의 현상을 그린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이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회적 모순은 이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변화가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산주의 막스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창시해서 했던 사람인데 그는 사회 현상을 보고 그걸 짚어낸 거예요. 명지적견입니다. 자, 그거는 것이 명지적견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 하나는 한번 해볼까? 우리 삼국지 고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자분들은 삼국지 잘 안 읽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이 고전에서 유명한 제갈공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명지적견하는 사람들이지 잘 알고 세상의 흐름을. 여기서 저는 사마이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사마이가 어떻게 보느냐? 조조가 천하통일의 꿈을 갖고 100만 대군을 몰고 동호를 쳤어. 그럴 때 손유동맹을 한 그 사람들이 5만 병사를 가지고 100만을 이겨내버렸어. 자기는 천하통일의 꿈이 사라져버렸어.
조조는 다시 돌아와서 장안에 돌아와서 낙양에 돌아와서 신하들하고 같이 논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전쟁이 졌냐? 여러분 한번 말해봐. 우리가 왜 전쟁이 졌어? 이 100만 대군이 오만 앞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말이 나와요. 동남풍이 느닷없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졌다라든가, 또는 저쪽 간계에, 제갈공명이나 그쪽 간계에 넘어가서 우리가 졌다라든가, 이런 수군의 누구를 간계에 넘어가서 누구 장수를 죽였기 때문에 별별 소리가 나오는데, 당시 사마이는 그 높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마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대의명분에서 졌습니다. 대의명분에서 졌습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나라 중국 사회에는, 이 중국 사회에는 무엇이 지금 흐르고 있느냐? 조조 역적 타도라는 것이 하나의 국민 정서예요. 조조 역적 타도라는 국민 정서가 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생결단하고 싸웠고, 우리의 군사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의명분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이 진 것입니다. 사마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조조에게 하는 말이, 승상, 죽은 지금 앞으로는 전쟁을 하지 말고 한 10년 동안 국민복지를 하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덕이 쌓여서 그때는 그런 정서, 조조가 역적이라는 것도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하통일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딱 조조는 그 말 듣고 맞다. 그게 명기적견이에요. 그때부터 사마이 발탁해가지고 비로소 제갈공명과 맞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기적견이죠. 그런 것 보고 이제 명기적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시대를.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무엇이냐? 우리의 시대는 무엇이냐? 여러분, 미투도 나오고, 여자들, 예전에는 반항도 하지 않았는데 요새 미투도 반항을 해요. 이 시대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클래스 리볼트, 소위 말하는 계층 반란 시대예요. 계층 반란 시대가 어떤 현상으로 나오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 힐러리하고 보면은, 여론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힐러리가 앞서가는데 트럼프가 다 진다고 그랬죠. 트럼프 이기잖아요. 트럼프가 이겼어. 영국 UC 유럽연합 속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영국이 그렇게 탈퇴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 그러나 마침 국민투표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그냥 탈퇴야. 마크롱 느닷없이 정당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어버려요. 요새 요새 보면 유럽의 희극 배우, 코미디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무엇이냐? 서민 대중이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소위 말해 이런 기존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는, 이런 정치 사회 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기가 힘드니까 바꿔요!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지금 못했으나 좌우지간 기득권은 안 되겠어요. 기존의 정치 사회 제도를 가지고는 인류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의 복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소위 클래스 리볼트예요. 바꾸는 거예요. 계층 반란 시대지. 그것이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이냐? 영국의 홈스펌 국제 구호단체가 난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의 인구의 반 35억 명이 가진 재산보다 세계 부호 85명, 85명이 가진 재산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전 세계 인류의 인구의 반절 인구 되는 35억 명이 가진 재산보다 85명의 부호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이게 지금 잘된 사회인가? 우리나라요, 국세청 발표한 거 보니까 땅 한 평 송곳 하나 꽂을 수 없는 땅 한 평 얻는 사람이 70%예요. 그러면 30%가 다 땅을 가졌다는 것이. 30%도 조금 몇 사람은 적은 겨우겨우 집 하나 갖고 그렇겠지. 몇몇 사람들이 전체 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집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반절입니다. 거의 50%가 집이 없어요. 전부 자기 집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예요. 자, 재물이 소위 말하자면 돈이 돈 버는 사회예요. 재물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지난번에 정유라가 재물이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룰이 있나 봐.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는 새롭게 자기는 출세를 해요. 뭔가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 서민들은 아무리 서민 자녀들은 열심히 해도 뭔가 공부를 잘했는데도 떨어져. 그런데 얘는 부정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정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돈도 실력이요. 돈 없는 네 부모로 원망이요.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나?
근데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요즘 떠버려졌죠. 부자들은 무슨 놈의 길을 잃으서는 저도 몰랐습니다. 부자들끼리는 있는 사람끼리는 무슨 그런 룰이 있나 봐. 고등학교도 입학시험 안 보고 그냥 입학하고, 대학교도 입학하고, 유명 대학에 다 서울대도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야. 이게 현실이니까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2008년 소위 아큐파이 점령하라 이 말은 말이야. 이 기득권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돈놀이 하면서 우리는 전부 서민 그것을 착복하고, 저기들은 뭔 사회가 회사가 망해도 그냥 몇백 배의 보상금을 받고 나가고, 우리는 집도 다 날아가고 깡통 차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아큐파이 월가를 점령하라. 그래서 2008년도부터 벌어진 이 운동이 지금까지 이 UN 보고서에 의하면 1800여 군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도 당선되고 마크롱도 나오고 블랙시트가 나오고 막 그런 것이 소위 말하자면 클래스 리볼트, 계층 반란 시대인 것이다. 무엇인가 기존의 사회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시장경제 사회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살 길이 없어. 너무나 절박해요. 뚫고 나갈 길이 없어. 이 서민들은 있는 자만이 잘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소위 지금 세상의 흐름은 계층 반란 시대다. 무엇을 원해서? 이제는 기존의 재물이 지배하는 공정한 재물이 지배하는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우리가 폐기하자. 그리고 지금 내가 개인 간에 내 개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데, 인류와 함께 교류해서 내 자신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관계를 확장시키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하는 소위 비세계적인 국가주의, 비인류적인 민족주의, 이거 청산하자 말이야. 내가 좀 사리와 같다 개인이. 이러한 흐름이 쭉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클래스 리볼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위 이러한 것이 만연하게 됐던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제도는 사실은 우리가 각 지금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생존 선택의 변천사라고 할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제도가 좋은가? 이게 생존 방식의 변천사가 아마 인류 역사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족사회, 부족사회다 국가 만들고 그 좀 우리가 나아질까 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랬더니 나중에 국가 왕조 시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민주 시대 나오고 자본주의 시대 나왔는데, 생존 방식의 변천사죠.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전 세계 400년 동안 지배하게 된 하나의 변천사,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세계적인 계기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1789년 자유와 평등 박애를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망고의 가치요. 망고불변의 가치입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를 중심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그때에 여기서 박애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넓은 사랑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애라는 말은 자유, 평등, 박애가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인데, 그 박애는 사회제도를 좀 고쳐가지고 넓게 가난한 사람을 구하자. 이게 박애입니다. 지금 그런 박애 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이 자본주의인데, 그 사회가 소위 지금 400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을 하고 나온 대안이 공산주의였어. 이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는 결국은 70년 만에 망했지. 공산주의는 여러 가지 허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이 많죠. 기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본능적 욕구를 무시하고 막스는 자기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건 나중에 제가 어떤 기회 있으면 한번 쉽게 좀 강연할 때가 있을 거고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믿어왔더냐? 우리가 믿었던 것은 공리주의요, 벤담.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공민 시간이었는데, 옛날, 근데 지금은 정치경제일까? 그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교과서에 보면 벤담의 경제학자인데, 소위 근대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었던 공리주의 벤담입니다. 또 우리가 자본주의 토대고책의 결정적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공리주의 벤담인데, 공리주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 말 들어봤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는 우리의 정치 체제, 이 경제 제도는 이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윤리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소수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서 나온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도덕이라든가 절대 윤리라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사회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그래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있으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면 괜찮겠다. 그거 우리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나와서 자유주의가 나와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잖아요. 최소가 행복하고 최대는 전부 불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믿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럴 줄이라고 믿어왔는데 아니잖아요. 지금은 99대 1 사이요. 1%의 귀족, 99%의 서민, 옛날로 말하자면 농노, 천민, 1% 귀족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이지 우리가 무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까? 지금 우리는 민중이 무엇을 원하느냐? 현재 기존 정치 사회 제도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위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우리는 부정하지만은 공산주의가 30년에 실패해서 이제 소련이 망했지만은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놔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방법이 실패했지만은 새로운 방법에 최대 다수가 정말 최대 행복할 수 있는 전체 인류가 전체 행복할 수 있는 사상이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자는 것이요. 새로운 세력은 나와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 그 말이야. 그게 정치고 국가가 할 일이야. 그런 흐름이 사실상 지금 세상의 흐름은 하여튼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회주의들을 만들어서 대중이 거의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존 방식을 만들어 가보자. 이것이 이 인류의 지금 요구입니다. 이걸 우리는 만들어 가자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기가 있었지. 예전에는 옛날 농경사회 때는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면 신이요, 신, 종교. 그때는 종교가 지배를 했어. 그러다가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 국가가 되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가 막 부흥할 때는 국가가 산업을 불이킨다. 국가가 권력의 주체였어. 옐빈 토플러가 나와서 말했듯이 정보사회에서는 이제 기업이 주체가 됐어. 기업이 소위 말하자면 권력의 주체가 됐어. 후기 정보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개인으로 넘어왔어. 여러분, 역사에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 죽었다든가 하여튼 공동체라는 공공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행복은 전혀 매몰되어 버리고 했던 것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즉,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1인 방송 하잖아요. 1인 시대, 개인 시대가 되었어. 말은 비로소 이제 이 정보산업 사회가 되고 나서면서부터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개인이 주체가 된 거야. 개인이 주인이 되었어. 개인이 이제 권력 주체가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개인을 기초로 해야 할 정치가 자기들의 집단 논리여 진영 논리를 하고 있어. 우리 당 국가는 것도 없어. 개인도 없어. 당력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계속 해먹겠냐? 권력 우리가 잡겠냐? 이런 것만 하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떠들었던 소위 말하자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패스트트랙에서 쟁점이 뭡니까? 패스트트랙 가장 주 목적은요, 공수처, 말하면 검찰기구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기들 소위 말하자면 국회의석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요. 이 두 개가 우리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여야가 그것이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생하고 뭔 관계겠답니까? 아니, 너희들만은 공수처 만드는 거다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뭐 국회의사가 나온 것이 우리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요. 국회의원 너희들이 그거 하라고 만들었나? 야, 정말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를 정말 검찰 개혁을 하라고 만들었으면 옛날 50 시대에 박정희 시절이나 50 때 우리는 민주화가 없었으니까 그 민주화가 자유롭기를 위해서 대학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냐? 학원 자유를 위해서 대학 총장은 직선제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직선제를 했어. 학생이도 직선제를 했어. 그러듯이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우리가 분산시키려고 한다면, 아니, 만약 지금 공수처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임명은 자기들끼리 직선제로 해서 만들든지, 나 그렇다고 한다면 믿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력 강화하자는 것이지. 무슨 그것이 검찰 계획입니까? 그거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조국 선생인가 누가 앞장서가지고 오고 있는데, 나 참 그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를 강의한 대학 교수인지 난 참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나 그런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는 우리 민생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한번 의석 하나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도 우리 실질적 민생으로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소위 정치권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이 주체가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전체 개인 간이 서로 관계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현상이 왔어요. 새로운 그 세계적 흐름이 안철수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현상이 나왔을 때 정치에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신인인데 그냥 제1 지지, 국민 여론 지지가 있었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다냐?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것은 안철수 현상은 소위 말하면 그것도 기득권 좀 없애자는 것이야. 그랬던 것인데 안철수가 결국은 자기의 정책 비전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퇴진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현상이냐? 첫째, 안철수는 국민이 기대한 만큼 새로운 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하려고 했으나 새로운 세력만큼 국가 비전이, 내셔널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되는 말이었느냐? 소위 지금 말이야, 우리들 말이야, 젊은 놈 김정은이 마음을 모르겠고 박근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안철수 새정치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 말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 당시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안철수를 조롱하는 말이죠. 새정치가 무엇을 비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새정치는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안철수 현상은 사라졌지만 우리 국민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상은 살아있죠. 지금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 소위 기득권 이 사회를 안 되겠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 이것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이, 지금 이 혀야 이 기득권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러한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들은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 기존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소위 SNS 시대야, 전 세계적으로도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인류 간에 연결이 되고, 또 국가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연결이 되고, 지방사회단체가 저쪽 외국 사회단체가 연결이 되고, 소위 말하자면 국가 개념이라는 것이 예전과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로마가 처음에는 왕정이었지만 그러다가 발달이 되니까 공화정을 했다가 다시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제국으로 바뀌듯이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새로운 체제의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국민국가전 수준하고 세계 시민적 복합적 어떤 신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체제의 대안이 나와야지.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체제의 대안 하나 만들어내야 해요. 또 하나, 정당과 정치는 또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사실 말해서 이러한 경제사회 제도로서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아까도 말한 전체가 다 똑같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제도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경제사상을. 사상의 대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체제의 대안과 사상의 대안은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 한국의 대안, 그건 세계적인 문제고, 한국은 통일의 대안을, 통일 문제를 하는,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야 할 건 통일의 대안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당들이 평화, 통일 뭐 그런 정도 막연한 그 관념적인 얘기만 하고자 있지. 구체적인 우리는 어떤 통일을 막으려고 이런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당은 통일의 정책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민중의 귀에 그게 남아있는 게 있나요? 남북 분단이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통일 아니요. 통일 정책 하나는 각 정당에 자기들의 특색 있는 통일 방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왜 그거 하는 못 듣는 사람들이 무슨 정당을 만들어? 그런 것이 무슨 정당을 유지하고 있어? 통일의 대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기자 때 이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정치하는 사람이 한번 일부러 물어보죠. 왜 정치를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나는 정치를 무슨 신념을 가지고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내가 이루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정도는 해야 하는데 뭔 말 못하고 저 행정가들이 하고 있는 거 어디서 주워 담아가지고 100가지를 드는 얘기 오래도록 하고 딱 적어도 내가 삼김씨 정도는 그래도 정치를 왜 하셨습니까? 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기들은 어떤 신념, 자기 신념이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수많은 정치인들 그 위에는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빼놓고 제 기억에는 정치 한번 내가 물어봐요. 왜 정치 시작했죠? 그러면 1분 내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저 행정가들이 말할 수 있는 얘기나 오래도록 하고 지금 우리는요.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할 가치는 무엇이다.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들어가는 것이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해서 지금 자기 소위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들려고 하고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출세, 사회적 신분. 그래서 새로운 한국의 정당, 정당을 할 사람들, 정치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체계의 대안이나 사상의 대안이나 통일의 대안은 반드시 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 정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력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라는 것이요. 내셔널 비전과 정치 비전과 새로운 이념을 가진 새로운 청사진을 가진 새로운 세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가자. 나는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자, 오케이. 일본에 유명한 니카토 히데도시라는 그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니까 기자가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뛰느냐? 그러니까 기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물었냐면 그분이 묻게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저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대일본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물었는데 니카토 히데도시가 하는 말은요. 지분노 타메니 나를 위해 바로 지금입니다. 이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 예전에 같이 권력 속에 나라 속에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희생으로 넣는 그것은 이미 거부하는 시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전부가 다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만나서 커피를 국가 개념 별로 없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권력 이동이 개인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전국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인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주는 노자나 장자나 마찬가지로 그 도교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그 양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모불발. 나보고 타락 하나라도 하려고 난 못 주겠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보고 희생을 하라?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짜서가 아니라 국가는 나라를 위한다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도 개인의 희생 없이도 잘 다스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타락 하나도 못 주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양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일에 있어서 소위 지금 수출이 중단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상거래하는 사람들은 죽게 생기잖아. 수출도 막히지. 내가 지금 죽게 생기겠지. 왜 그렇게 하는데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이 말이야.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국가의 정치를 잘못 내놓고 그걸 민중에게 책임 돌려가지고 국민의 희생을 지금 강요하냔 말이야. 바로 그런 겁니다. 개인으로 돌아온 이 시대에 이제 권력의 조치가 개인으로 돌아왔어. 우리는 개인의 권한을, 개인의 인권을, 개인의 권리를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 희생한다든가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예전의 통치 방식 죽창 들고 나와라. 지금 뭐 죽창 들고 나와라 전쟁하자. 이게 지금 이게 통할 일입니까? 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냔 말이에요. 정치를 잘못해놓고 국민이 잘못했나요? 이 정부 반성하시오. 통치 방법을 바꾸고 국정 방법을 바꿔요. 세계적 현상, 클래스 리볼트, 소위 이 말하자면 계층 반란 시대. 기존의 정치 제도로서는
기존의 정치 사회 제도로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 바꿔야 한다.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그 운동이 한국에도 왔었죠. 그것이 일전의 안철수 현상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안철수가 느닷없이 대통령 후보의 1위로 한 여론이 올라갔어요. 정말 요동을 쳤죠. 그때는 우리가 국민이 새정치라는 말만 나와도 전부 다 하고 들 때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선생이 새정치에 대해서 어떤 국가 비전을 못하니까 얼마 안이 가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요즘은 말이요. 북한의 그 젊은 놈 김정은이 마음을 모르겠고, 박근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안철수 새정치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 말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박근혜나 김정은을 비난하기보다는 사실상 안철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안철수에게는 국가 비전이 없어. 내셔널 비전이 없어. 청산인이 없어. 새정치에 대한 것을 한마디 말을 못해. 새정치가 뭐냐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점차 국민은 그에 대해서 그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정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다.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다. 라는 정도는 1분 내에 몇 초 내에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다. 이런 정도는 단 1분 만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30초도 20초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가들은 100가지 200가지로 말해서 자꾸 그거 자기가 안 해도 행정가들이 다 이해해요. 그런 정치가는요. 시대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무엇이니까 나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이다. 그런 건 정도는 정치가가 바로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실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다. 그런 정도는 말을 해야지. 그거 하나 말 못하고 말이야. 응? 장황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그저 출세주의야. 사회적 신분만 높이면 되는 것이야. 국회의원 한번 했네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욕심하고 지금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외면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퇴진을 시켜야 합니다. 안철수도 결국은 물러갔지 않습니까?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세 가지 대안을 해야 합니다. 지금 SNS가 발달되고 가만히 앉아서 천리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 이메일이 왔다 가고 있어. 인터넷에 다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인간 생활 양식이 바뀌었어. 그럼 거기에 맞는 행정체제를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국가 운영체제를 가지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과 정치권은 앞으로 정당을 하자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대안을 냅니다. 첫째는 체제의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는 19세기 때, 20세기 때, 20세기 초반에 국민국가 시대 때의 체제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개인과 개인이 인류가 전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에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하나의 서클들이 다른 나라의 서클들로 교류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경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국민국가 수준의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복합적인 신체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체제의 대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상의 대안입니다. 사상의 대안은 무엇이냐? 지금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소위 말하자면 대다수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하나의 위기에 직면했어. 그러면 전체 인민의, 전체 국민의 전체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이 필요한 것인가? 자본주의 이걸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변증법적 통합사상을 낼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경제적 대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경제 대안, 사상의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통치할 자격도 정당을 정치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체제의 대안, 경제의 대안, 통일의 대안은 체제의 대안과 경제의 대안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통일의 대안은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죠. 이래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정권 집단 기득권들이 하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현 기존의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루하실 거 있으면 예, 말씀해 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새로운 세력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새로운 세력은 소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3의 정치결사 민주국민연대, 소위 약칭 삼민연,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 만들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세상 만들기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자막이 나가는 이 전화번호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같이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화해 주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국가혁명당 의사 허경영 선생이 국가혁명당 만들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등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도 좋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저의 강연은 되는데, 저는요, 제갈공명 선생이 이런 말 했습니다. 식시무자는 제후중거리라. 식시무자는 제후중거리라. 그것은 그 시대에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중거리라 한다. 그 시대에 시급해야 할 시무를 아는 사람을 갖다가 그를 중거리라 한다. 나는 국민 여러분 속에서 중거리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저희 유튜브, 개인 유튜브의 방송의 목적이고, 나는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 다시 말해서 재물이 지배하는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폐기하고, 또 인류 간의 다양한 교류 속에서 제 개인의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확장을 저해하는 비세계적인 국가주의, 비인류적인 민족주의를 청산하고 전 세계가, 전체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새 사회를 이끌어가자. 이런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고를 제가 하겠는데요. 저 오늘 강연은 첫 강연이기 때문에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강연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할 것이고, 제가 원래 계획했던 두 번째 강연은 천시지리 인화가 새로운 시대가 나올 수 있는 적기다, 그 주제 강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세 번째로 미루고, 요새 이슈가 되어 있는 갑작스럽게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조국 일가를 전부 다 압수수색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는 윤석열 체제에 대한 시각과 기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두 번째 강연을 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